예, 오늘 또 강의를 계속 이어서 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저녁에 써놓았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빠르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우리의 정통 사상인 오늘 33번째 국제대체총연맹 강의로서 제주도에서는 산무사상이 있고 한국의 전통사상은 무사상이고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신의 인화가 남방 문화의 핵심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제목인데요. 자, 그래서 제주도는 산무사상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의 산무사상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걸 제주 환인의 사상에서 찾으면 되는데 도둑놈이 없고 거지가 없으며 대문이 없다 이거죠. 이걸 바로 뭐냐면 천축제에서 말하는 극락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극락의 시기란 그렇기 때문에 이 극락은 바로 우리가 보살행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통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사상에 우리가 농경이 가미되면서 여기에서 또 신의 인화의 남방 문화 사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방 문화 사상의 신의 인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다 보면 서로 화목해진다는 것이죠. 예, 농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북방에서는 바로 천손 강림 사상이고 천손 사상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과 관계되는 것이고 힘이 있고 실력만 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군사 계급의 그 뭐고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천손 강림 사상이라 그러고 천손 사상이라 그러고 천손 사상을 대변해서 우리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제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사라고 말하고요. 제사는 지사와 다른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그건 지사라고 합니다. 그건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뭐냐면은 임금이 하늘에 내가 천손의 자식으로서 선민사상으로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하늘에 고하는 것을 이거를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지사는 다르다는 것을 한국문명학술에서 다시 밝혀드리고요. 자, 이것을 뭐냐 우리는 극락이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신의 인화의 남방 문화의 핵심 사상인데 이를 해석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방에서 경천 애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공개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 이 사상은 바로 뭐냐면 하늘과 인간의 일치, 즉 하늘이 나의 부름을 받은 선민 사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위적 리더십, 그 다음에 수직적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극락을 처음 부르짖은 사람은 히말라야 산맥의 파미르 공원을 넘어 파미르 공원을 넘어서 넘어왔던 천축국 지방에 들어왔을 때 인도, 유럽, 아리안, 이란계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이것을 정복하러 왔을 때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 적이 천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했고 천축국의 살고 있었던 사람의 선을 처음으로 뭐냐면 악을 전파한 사람이라고 이분법으로 우리가 이때부터 선악의 이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란인들이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트교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선악의 이분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사상은 기독교로 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신이 되고 신의 이분법으로서 귀신이 나오게 됐어. 악의 대표하는 것이 귀신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신과 귀신이 악과 선과 악의 뭐냐 이분법으로서 신과 귀신이 서양 사상에서는 만들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과 투쟁과 사탄과 함께하는 갈등사를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중시제일 때 마녀사냥과 같은 아주 비참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정치가 필요한 계급이 만들어졌는데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들의 한 유파인 주나리에서는 봉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라가야에서는 골품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이거를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사회를 우리는 극락의 사회라 부르고 이 이전의 생활을 보살의 사회라 부른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시기가 바로 남방문화권이 자리 잡은 순다 환인 때인데
불교의 역사는 불과 2500년이고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다. 그러나 보살의 역사는 수만 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통 사상인 극락의 시대를 받들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 시대를 끝내야 하고 불교의 근위적 권력화된 진리를 벗어던져야 하고 우리의 정통 사상인 산무 사상을 빼앗기 위해 사탄을 예수는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의 주장을 할 때는 그것에는 자기 이익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저 불교를 너무 강조하는 스님들은 거기에는 저그들의 이익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고 무위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유위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도는 성과 영산과 하구에 있는 낙동강 하구에 민물이 내려와 어족이 풍부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진주소시의 족보에 있는 부서부에서 나는 환인 6세의 구원리 환인이 있는데 이 구원리 환인이 불에 걸리다는 불과 관계되고 적재 추궁과 관계되는 사람인데 이들이 뭐냐면은 선대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터전이 되는 것이고 이 적재 추궁이 바로 한나라를 건설했던 신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서보에 있는 글은 한국의 신화가 아니고 부서보에 있는 글이고 여기서 한국 문명학술의 연구에서 한국사를 복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의 북방유전자, 북방문화권, 천송강림사상, 천문학, 북극성 사상, 창조소 삼신사상, 삼신할매, 마고성 모두 1만 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천문을 통해 일어난 별자리 이동이고 이걸 우리가 황도 12궁이라 말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방고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천추하는 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을 순다대로 순다하는 시대라고 제가 명명했고요. 남방에서는 북극성을 보이지 않지만은 광명사상은 남방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죠. 태양사상, 광명사상, 그 다음에 천둥, 번개, 기타 이런 것들은 남방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사상, 광명 이세 이런 사상은 남방에서 올라왔다고 한국문학술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개천절은 하늘이 열리는 시절이니 남방에서는 개천하였고 음력달을 사용하였고 기본적인 개천절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시절에는 남방에서 개천하였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음력 달력을 사용하고 10월 3일은 음력이고 달력이 달을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천은 이미 열렸고 남방에서 북방 천축강에서 계급 문화인 선민사상 천성강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방 문화권은 선민 계급 군사 문화이고 카스트 제도, 브라만교, 주나라 봉건제도, 신라 골품제도 모두 인도, 유럽, 아리안의 유목 군사 문화라는 것이죠. 사망 오제는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은 부사 사상이 있었고 우리 황구사 복원에서 북극성 사상에서 역사를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황구사를 알기 위해서는 24,000년 전에 가장 혹독한 빙하기의 북방 이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황도 12궁이란 태양의 궤도 황도를 분할하는 12개의 별자리를 뜻하는데 영어로서는 The 12 Houses of the Zodiac 황도 12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알다시피 황도는 천구상의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인도는 하늘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지리적인 위치와 시간, 더 나아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고대 인들에게도 황도의 삶을 사는 데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 보이는 곳이라고는 달과 별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밝은 것과 빠른 것, 즉 태양과 달이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에겐 의외일 수도 있지만 태양과 달과 행성은 거의 한 길로만 움직이는데 낮에 태양이 지나간 그 길 위에 밤에 달과 빠른 별 사실은 행성들이 지나가며 그 길 위에 다시 해가 뜬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다른 별자리보다 더 길의 배경에 있는 별자리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 길이 바로 황도이며 그 배경의 별자리가 바로 황도 12궁이다. 당연히 양력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황도 12궁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근동을 중심으로 연날에 분포하는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세계 공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잉카나 마야 등 아메리카 문명권에서는 20궁, 즉 황들을 20개로 나누어서 바이킹 켈트족들은 13군으로 나누어서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